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명 절차를 이용한 이 부동산 사기 사건 하나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바로 개명 절차라고 하는데요. 이 개명 절차를 이용한 실제 사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 사기 사건의 그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시 그 신방동 소재 150억 상당의 이 홍길동 씨 소유의 큰 땅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땅을 가로채기 위해서 사기범 중 그 한 명의 이름을 그 부동산 소유자인 홍길동으로 이렇게 개명을 합니다. 이 토지는 그 저당권과 같은 이 권리 설정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그 권리관계가 깨끗하다 보니까 등기부상 소위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소유자 말고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과연 이게 진정한 소유자냐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조사하기가 사실은 조금 불가능한 그런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사기 적발하는 데 쉽지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옛날 등기부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이 땅을 범죄 대상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등기부에는 이 주민번호 기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인들은 이름만 바꾸는 그 자체만으로도 등기부상 소유자와 그다음에 범인 간에 어떤 다른 점, 이상한 점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은 이런 완벽한 그 범행을 위해서 이 홍길동에서 이 부동산이 사기범 일당들이 만든 어떤 일정 법인 앞으로 한 번 더 이전 등기를 넘기는 이런 수법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홍길동 명의 상태에서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대출 기관에서 과연 진실한 소유자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까다로운 심사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심사 과정에서 최근에 홍길동의 어떤 개명 사실 이런 부분들이 또 의심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기범 일당들이 만든 법인 앞으로 한 번 더 이전 등기를 하는 그런 치밀한 방법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그 개명 그 허가가 어렵지 않게 가능하고 또 주민번호 표시가 없는 등기부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점을 악용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7억 원 대출 이후에 결국 그 사기 범행의 전모가 밝혀졌고 이들 사기범 일당이 모두 체포되어서 형사처벌까지 결국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 대출에 대한 형사 그 처벌과 별개로 해당 토지의 어떤 소유권 이전 또는 저당권 설정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사적인 문제의 처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실제 소유자인 이 홍길동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이런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가 당연히 원인무효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바탕을 둔 그 새마을금고의 저당권 설정도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이 새마을금고로서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지만 우리 그 제도상 이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 제도 하에서는 새마을금고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이 홍길동의 그 재판이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이 저당권,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이런 부분들은 다 말소돼서 다시 홍길동 앞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년도 판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실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해서 마친 그 이전 등기 그리고 그에 터잡은 건저당 설정 등기의 효력은 무효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그 건저당권에 의해서 다시 진행된 그 임의경매 절차, 이 경매 절차에서 어떤 경락인, 낙찰받은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역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이 천안 대출 사기 사건은 현 제도 하에서 새마을금고가 저당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그 손해를 사기범 일당에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마도 무자력으로 인해서 새마을금고에게 상당한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인 개명 절차를 이용한 부동산 사기 사건의 키포인트는 이 원인 무효의 등기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보호되지 못하는 것이 현행 법 체계입니다. 그 때문에 등기부상의 표시에만 연연하지 말고 과연 파는 사람에게 진실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취득했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경매 무효라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궁극적인 손해는 낙찰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경매가 유효한 것인지 또 나중에 혹시 잘못돼서 배당금을 돌려받아야 될 경우에 그 배당받은 사람이 자력이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